퀀트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기술적 분석으로 본 한국과 미국 증시의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부제목으로는 세력형은 정답을 알고 있다.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일단 한국 코스피 지수 30년짜리 차트입니다. 자, 이것을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? 첫 번째, 차트가 쭉 우상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물론 기울기의 각도는 미국보다는 덜한 편인데요.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다. 첫 번째. 자, 두 번째. 한국 마찬가지,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둘 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것은 코스피 지수고요. 약 10년 정도의 박스권을 그립니다. 500, 1000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고요. 자, 그리고 2005년도에 박스를 한번 뚫습니다. 딱 뚫어요. 뚫고 나서 빵! 2000까지 다이렉트로 쏩니다. 이렇게 한번 박스를 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락은 이 박스 하단에서 지지를 해준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추세의 하단에 보세요. 신기하게도 추세 딱 그렸죠. 한 번, 두 번, 그 다음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. 무려 8번의 추세 하단에서의 매수 기회를 주었습니다. 자, 그리고 4번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여기 보시는 이 자료들. 고점 이 차트 여기에 4번의 매도 신호를 주었습니다. 이렇게 추세 상단과 하단이 한국은 굉장히 정직하게 잘 먹혔습니다. 놀랍죠? 자,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재밌는 게 최근 22년도 이후로 한 번, 두 번, 세 번 연속된 어떤 박스 하단을 보였고요. 자, 그리고 요걸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과거에 2002년 카드 대란, 그리고 여기 2003년도 억눌렸을 때, 그리고 2005년 터지기 직전 추세 하단에 땅땅땅 있었죠. 그리고 이 추세 하단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이 느낌적인 느낌이 추세의 하단에 뭔가가 있구나. 그리고 이 3번의 연속형으로 찍히고 나서 폭발했거든요. 근데 지금도 공교롭게도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해요. 여기서 다시 돌리고 이 박스를 뚫고 하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본다면 3200, 그쵸? 작게 본다면, 혹은 이때 올라간 것만큼의 밸류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몇 년 후 4000까지도 가능합니다.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. 어쨌든 이때 추세 하단 때 보면 PBR이 0.8 얼추 그 정도 수준 내외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. 지금도 밸류로는 충분히 추세적으로는 싸다. 언제 파냐? 샀다가 요거 추세선 벗기거나 위로 뚫거나 혹은 추세선 근처에 왔을 때 정도 비중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해볼 수 있다. 지금은 팔아야 될 때냐? 한국 증시 아니다.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할 때다. 어쩌면 이런 뻥뻥뻥 하고 날아가는 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럴 잠재력이 있다.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
저는 그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.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상법 개정이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최근에 이번에 이제 뭐 금리가 동결이 또 됐는데, 금리가 좀 저금리로 떨어지면 가치주들이 힘을 발할 수 있는 영역대로 또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가치주 전성시대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, 이때. 네,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. 자, 이번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. 자, 미국도 한국과 비슷합니다. 첫 번째, 주식은 우상향 하는구나. 근데 미국은 굉장히 우상향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최근 쪽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구나. 자,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신기하네요. 1000대에서 2000대 이 박스권 구간을 약 한 10년 정도 미국도 그렸습니다. 근데 한국과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, 자, 여기를 보세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에서 2007년 또 미친 듯이 올라갔었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여기 보세요. 뚫고 2007년, 2008년 직전까지 미친 듯이 올랐어요. 근데 미국 볼게요. 크게 안 올랐네. 뭐 오르긴 올랐겠지만 크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갔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. 마치 그냥 박스권에 그냥 있는 듯한 느낌. 그냥 옆으로 기는 느낌이었어요. 자, 보세요. 미국도 박스를 그렸다. 우리보다 전에 박스를 그렸다라는 거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박스를 뚫고 나서, 미국도 이 박스를 뚫고 나서 달립니다. 그리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죠. 그리고 저점에서 이 매수 기회를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정도 주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때 이 박스 상단을 크게 뚫고 올라갔죠. 엄청나게 크게 뚫고 올라갔고 나서 다시 내릴 때는 이 추세, 기존 추세의 고점에 여기가, 네, 기존에는 저항이었지만 지지로 바뀌는 거죠. 네,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추세 상단과 하단이 잘 맞아요. 그리고 자, 보세요. 이 추세 한 번 터졌죠? 여기 또 한 번 터집니다. 공교롭게 그 차트의 추세 고점 수준에서 다시 내립니다. 물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고 꼭 이게 맞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한국의 그 지수가 정직도가 훨씬 높아요. 굉장히 정직해요. 그 추세를 타고 가고 매우 정직한데, 어쨌든 미국도 그런 추세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, 좀 더 내릴 수도 있겠구나, 추세로 봤을 때요.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박스를 그리고 나서 크게 올랐었죠. 이미 미국은 약 12년부터 22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친 듯이 올랐어요. 4천이 16,000까지 땡겼거든요. 4천 또 안 됐죠. 이 가격대 3천 언저리가 16,000 한 5배 튀었네요. 이 5배를 튀고 나서 이후에 앞으로 10년, 2022년도 이후에 앞으로 10년 동안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또 여기서 미친 듯이 이렇게 불을 뿜으면 올라갈까라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 조정,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. 지금의 미국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이제 미국에 필요한 시간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미국을 사기보다 한국을 사는 게 훨씬 더 마음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
다시 미국이 예를 들면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한국이 나중에 많이 또 튀어 올라간다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의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미국 쪽을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네, 어쨌든 제가 보는 그림은 그 정도 그려봤고요. 자, 그리고 일단 뭐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상향의 그런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박스권을 한국도 그렸고 미국도 박스권을 그렸다.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 후에는 지지선이 아까도 봤지만 형성이 되었고, 그리고 그 지지선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추세의 상단과 하단에 대한, 상단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하단에서는 비중을 늘리거나 배팅을 하는 그런 전략이 나름 괜찮았다. 그리고 채널의 기울기 또한 한국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좀 낮죠. 미국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랐습니다. 최근 10년. 네, 매우 가파랐어요. 네, 그런 것도 하나 참고로 볼 수 있다. 여기서 하단 지지선이 굉장히 좀 심리적 안정감도 있었고요. 그리고 추세의 하단에 있으면 지지선에 이제 또 오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도 있지만 방어적인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배팅하기도 굉장히 좋았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지금 추세로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